이모는 이제 끝이야. 15억 그 돈은 내 거야. 원래 우리 엄마 것이었어야 했어. 나는 알고 있었다. 오늘 새벽 그 아이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올 거라는 걸. 30년 전 그날 밤 불타던 집에서 살아남은 아이가 이제는 내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돌아왔다는 것도. 사람들은 말한다. 늙으면 기억이 먼저 무너진다고. 하지만 아니었다. 무너지는 건 기억이 아니라 사람들이었다. 그는 내 안부를 묻기 전에, 서류부터 꺼냈고 걱정하기 전에 도장을 찾았다. 그날 새벽 나는 깨달았다. 이 집이 무너지는 날은 재개발 때문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이라는 걸.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사연 시작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서울 동쪽 끝 재개발 예정지에 위치한 낡은 연립주택. 이곳은 곧 15억짜리 아파트 단지로 변신할 운명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새벽 68세 정분이 할머니는 불길한 예감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날 밤 위층도 아래층도 아닌 어딘가에서 가볍게 뛰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양이일 리는 없었어요. 이 동네엔 고양이가 없으니까. 30년째 살고 있는 이 집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처럼 들렸습니다. 툭, 툭, 툭. 그 소리에 맞춰 그녀의 심장도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무언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그것은 단순한 예감이 아니라 30년간 이 집을 지켜온 사람만이 아는 본능이었습니다. 새벽 5시, 창밖의 빗소리가 유독 거세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녀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처럼, 혹은 경고하는 것처럼. 정분이 할머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너진 허리는 비명을 질렀고 무릎은 날씨를 먼저 알아채며 욱신거렸습니다. 나이 68세, 홀로 산 지 10년. 남편은 암으로, 언니는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불을 반듯하게 개켰습니다. 모서리를 정확히 맞추고 주름 하나 없이 정돈했습니다. 누가 보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것이 그녀가 지킨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아직 나는 멀쩡한 사람이야. 아직은. 부엌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유독 무거웠습니다. 낡은 마룻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30년 된 나무는 그녀의 발자국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새댁 시절의 가벼운 발걸음부터 지금의 힘겨운 발걸음까지. 가스렌지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돌리자 칙소리와 함께 파란 불꽃이 올라왔습니다. 그 불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 불꽃도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내일도 이 집에서 아침을 맞을 수 있을까? 아니면 오늘이 마지막일까?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탁자에 앉았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찰칵. 현관문 열쇠 구멍에서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노크도 없이, 양해도 없이, 마치 이미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정분이 할머니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새벽 5시 반.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모, 일어나셨어요? 박지훈, 45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녀를 이모라고 부르는 사람.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언니의 아들. 법적으로는 그녀의 유일한 보호자였습니다. 하지만 정분이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찾아올 때마다 무언가를 빼앗겨왔다는 것을. 처음엔 통장이었습니다. 이모, 제가 관리해드릴게요. 다음엔 도장이었습니다. 은행 일 때문에 필요해요. 그 다음엔 부동산 서류였습니다. 안전하게 제가 보관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지훈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우산을 아무렇게나 현관에 던져두고 들어온 그는 부엌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계산하는 눈빛으로 그의 시선이 가스렌지 위에 푸른 불꽃에 머물렀습니다. 눈살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비 오는데 또 가스 켜놓고 있었네. 위험하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정분이 할머니는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물 좀 끓이려고. 지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장된 한숨, 연기하는 듯한 한숨. 그러니까 그러다 사고 나는 거예요. 이모 요즘 기억도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기억. 그 단어가 나오자 정분이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주전자 손잡이를 놓쳤습니다. 탕소리가 났습니다. 그 작은 떨림을 놓치지 않는 매의 눈. 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역시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세요. 이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경도인지장애 초기 같다고. 경도인지장애. 그 진단서를 받은 날을 정분이 할머니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지훈의 표정이 얼마나 밝았는지.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처럼, 오랜 수건이 이뤄진 사람처럼. 이모,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겠네요. 그때 지훈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지훈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노란색 대봉투, 비에 젖은 듯 축축했습니다. 하지만 정분이 할머니는 알아챘습니다. 비가 오는데 어떻게 봉투 한 곳만 젖었을까? 우산을 썼다면 왜 봉투만 젖었을까? 일부러 급하게 보이려고. 서류가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무거운 소리가 났습니다. 운명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이모, 오늘은 이거 좀 처리해요. 미룰 수가 없어요. 정분이 할머니는 돋보기를 찾는 척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이리저리 뒤적였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훈의 발이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초조함의 신호, 조급함의 표시. 그거 필요 없어요. 제가 설명해 줄게요. 지훈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도시가스 안전 점검 및 임시 사용 중지 동의서. 얼핏 보면 평범한 안전 점검 서류. 서울시 로고도 있고 관인도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분이 할머니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작은 글씨로 쓰인 함정들이, 교묘하게 숨겨진 독소 조항들이. 지훈이 준비된 대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구역이라 요즘 사고 많대요. 지난주에도 옆 동네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고요. 이모 같은 고령자분은 특히 위험하니까 가스 사용을 잠시 중지하고 시설에서 지내는 게 좋아요. 시설.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정분이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평생 가장 두려워하던 단어. 죽음보다 무서운 단어. 요양원, 실버타운, 노인복지시설.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결국은 같은 곳. 집을 빼앗기고 자유를 잃고 존엄을 포기해야 하는 곳. 지훈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준비된 대본을 읽는 배우처럼 유창하게. 잠시만이에요. 진짜 잠깐. 보상금 나올 때까지만. 3개월? 길어야 6개월이에요. 보상금. 드디어 본심이 나왔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15억. 정분이 할머니가 30년간 피와 땀으로 지켜온 집의 가격표. 이 낡은 연립주택이 15억이 된다는 소식이 퍼진 후 지훈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것이 이틀에 한 번으로. 그리고 이제는 거의 매일. 생각해보세요, 이모. 15억이에요. 그 돈이면 좋은 요양원에서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정분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순순하게, 너무 쉽게. 지훈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드디어 성공했구나. 이제 끝이구나.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름 쓰시고 도장 찍으시면 돼요. 여기, 그리고 여기. 3군데. 왜 3군데나 도장을 찍어야 할까요? 단순한 가스 점검에 왜 이렇게 많은 동의가 필요할까요? 정분이 할머니는 펜을 들었습니다.
파킨슨병 초기 증상처럼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가 삐뚤삐뚤했습니다. 지우는 그 떨림을 보며 속으로 계산했을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참으면 15억이 내 것이 돼. 법적 보호자인 나에게 모든 권리가 넘어와. 펜이 종이 위를 더듬거렸습니다. 정, 분, 이. 마치 유서를 쓰는 것처럼 느리고 무겁게. 그리고 이제 도장. 빨간 인주에 도장을 찍어들었습니다. 운명의 도장. 15억짜리 도장. 도장이 종이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5cm, 3cm, 1cm. 그 순간 쿵! 베란다 쪽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혹은 부딪히는 소리. 뭐야? 지훈이 인상을 찌푸리며 베란다 쪽을 봤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래층 할머니가 또 물새나 보네. 비 올 때마다 그래. 어제도 관리소에서 왔다 갔는데. 관리소. 그 단어가 나오자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 0.1초. 보통 사람이라면 놓쳤을 그 찰나의 동요. 하지만 정분이 할머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이 집을 지키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온 그녀는 사람의 눈빛을 읽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관리소라는 말에 반응했을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혹시 관리소와 무슨 거래를 한 건 아닐까? 이모, 집중 좀 해요. 이거 오늘 안 하면 가스 끊긴다니까요. 정말로 끊겨요. 지훈이 서둘렀습니다. 초조함이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서늘한 새벽인데도 정분이 할머니는 다시 도장을 들었습니다.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대에 찬 눈빛. 도장이 다시 종이를 향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찍을 것처럼. 도장이 종이에 닿기 직전. 불과 1cm. 운명을 가르는 1cm. 정분이 할머니가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조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그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68세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 이 서류, 진짜 가스 점검 맞니?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지훈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과했습니다.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웃음. 이모, 또 그런 생각하세요? 요즘 피해망상도 치매 초기 증상이래요. 병원 가봐야겠다니까. 피해망상, 치매, 협박인지 걱정인지 모를 말들. 정분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늙긴 늙었나 보다. 헛것도 보이고 헛소리도 들리고. 지훈이 안심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다시 도장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찍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서류 맨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쓰인 문구. 그녀의 손가락이 그 문장을 짚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주거 이전 및 임시 보호 조치 가능. 보호자 동의 시 즉시 시행. 재산관리 위임 조항 포함. 세 문장. 이 세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니? 지훈이 굳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대본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건 그냥 형식적인 문구예요. 모든 서류에 다 들어가는 거짓말. 정분이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이 서류는 가스 점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시설로 보내고 집을 빼앗기 위한 합법적인 함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서류를 접었습니다. 반듯하게, 깔끔하게, 마치 중요한 증거물을 다루듯이. 오늘은 비 오니까 내일 하자. 비 오는 날은 중요한 일하는 게 아니야. 순간 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면이 벗겨진 얼굴, 본심이 드러난 얼굴, 분노와 조급함이 뒤섞인 얼굴.
그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관자놀이에 핏줄이 섰습니다. 이모, 이러다 진짜 큰일 나요. 내일은 없어요. 오늘 해야 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협박인가요? 경고인가요? 아니면 최후 통첩인가요? 정분이 할머니는 처음으로 조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쌓아온 연륜의 눈빛으로 큰일은 이미 다 났을지도 모르지.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다는 듯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듯한. 지우는 서류를 낚아채듯 챙겼습니다. 거칠게 화가 난 듯이 내일 다시 올게요. 아침 일찍. 그땐 꼭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현관문이 흔들릴 정도로 세게. 정분이 할머니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그녀의 동반자였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시계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5분, 10분, 15분.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지훈이 완전히 갔을 시간.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지훈의 검은색 제네시스가 빗속으로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제 안전했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크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픈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참았습니다. 싱크대 아래 수납장을 열었습니다. 각종 세제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맨 안쪽, 벽과 바닥이 만나는 모서리, 그곳에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비닐에 여러 번 쌓인 물건,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낡은 파일이 나왔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묻은 파일. 관리소 민원 기록 1998에서 2015.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 1994년 여름. 이 연립주택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입주민들이 모두 모여 찍은 사진. 정분이 할머니의 손가락이 사진 속 한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눈빛이 유독 차가운 아이. 그리고 그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정분이. 그때는 그녀도 젊었고 행복했습니다. 사진 뒤에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쓴 메모. 1994년 8월 15일. 그날 일을 잊지 말 것. 언젠가 이 아이가 돌아올 거야. 복수하러. 정분이 할머니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 1994년 8월 15일 사건 보고서. 그리고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입주민 박모 씨 당시 35세 자택에서 화재 발생. 박모 씨는 사망, 아들 당시 10세만 생존. 화재 원인 가스 누출 의심. 목격자 아래층 정분이 씨. 정분이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이 지났구나. 그때 그 아이가 이제는 45살. 지훈이 나이와 똑같네. 우연일까? 아니면.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치 30년 전 그날 밤처럼. 그날도 비가 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여름밤. 가스 냄새가 났고 폭발음이 들렸고 비명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살아남았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고 얼굴이 일그러진 채로. 그 아이의 이름은. 정분이 할머니는 파일을 더 넘겼습니다. 신문 기사 스크랩이 나왔습니다. 연립주택가스 폭발, 1명 사망. 생존 아동, 얼굴 성형수술 받아. 화재 원인 미스터리. 관리소 기록 실종. 관리소 기록 실종.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하지만 30년간 침묵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2014년 입양 기록. 박지훈, 법적 보호자 변경. 이전 고아원. 이후 정분이 씨의 언니 가족.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지훈은 정말 그녀의 조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30년 전 화재에서 살아남은 그 아이였습니다.
왜 언니는 그 아이를 입양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사실을 숨겼을까요? 정분이 할머니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언니의 유서였습니다. 분이야, 미안해.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 30년 전 그 화재. 사실은 사고가 아니었어.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돌아왔어.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조심해. 그 아이는 복수를 원해. 정분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 당신도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곁에 둔 거구나. 감시하려고, 보호하려고. 하지만 결국 2014년 언니의 교통사고. 정말 사고였을까요? 정분이 할머니는 모든 서류를 다시 파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봉투 하나. 정분이에게 위급시 개봉.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USB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쪽지. 1994년 8월 15일 CCTV 영상. 진짜 범인의 얼굴이 찍혀 있다. 하지만 조심해. 그는 이제 힘이 있는 사람이 됐어. 정분이 할머니는 USB를 들여다봤습니다. 30년 된 진실이 이 작은 기계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은 내 차례가 아니야. 하지만 내일 그가 다시 온다면 그땐 정말로 싸워야겠지. 창밖에 비가 폭풍으로 변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쳤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불타는 집, 비명,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웃음소리. 정분이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30년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그리고 지훈. 아니, 30년 전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것을. 복수? 그것이 그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 대한 복수일까요? 그리고 정분이 할머니는 왜 타겟이 된 걸까요? 모든 답은 내일 밝혀질 것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정분이 할머니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폭탄의 타이머처럼 들렸습니다. 틱, 틱, 틱. 새벽 내내 그녀는 3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불타는 집, 비명, 그리고 살아남은 한 아이. 그 아이가 이제 45살의 남자가 되어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지훈이라는 이름으로. 아침 6시, 정분이 할머니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10년째 혼자 사는 집이지만 아침을 차리는 손놀림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된장국에 두부를 썰어 넣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보호자. 어제 지훈이 입에 달고 다니던 그 단어. 보호한다는 것. 지킨다는 것. 정분이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남을 보호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을, 아이를, 시부모를, 그리고 이 집을. 하지만 정작 누군가에게 보호받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누군가가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 32로 시작하는 관공서 번호였습니다. 정분이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시작됐구나.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 그리고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무적이면서도 친절한 척하는 목소리. 정분이 어르신 맞으시죠? 구청 주거복지과입니다. 정분이 할머니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예상했던 전화였습니다. 지훈이 이미 손을 쓴 것입니다. 어제 보호자분께서 어르신 관련해서 상담 요청을 하셨어요. 보호자. 역시 그 말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지훈이 그녀의 보호자가 된 걸까요? 서류 한 장으로? 혈연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돈 때문에? 오늘 오전에 간단한 확인 절차가 필요해서요. 혹시 집에 계세요? 간단한 확인 절차. 그 말이 얼마나 거짓인지 정분이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확인하러 오는 게 아니라
끌고 가러 오는 것입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부엌 식탁 위에 놓인 어제의 서류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도시가스 안전 점검 및 임시 사용 중지 동의서. 그 서류가 이제 그녀를 올가맬 올가미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집에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국을 끓이던 불을 껐습니다. 아침을 먹을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싸워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녀는 싱크대 아래로 몸을 굽혔습니다. 아픈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꺼냈던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관리소 민원 기록 1998년에서 2015년. 낡은 종이에서 올라오는 먼지 냄새. 그 냄새는 30년의 세월을 품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익숙한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불법 가스 연결, 계량기 조작, 재개발 구역 임시 사용 승인. 모두 이 연립주택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뒤쪽 충격적인 기록이 있었습니다. 박지훈, 2021년 7월 15일. 재개발 구역 조기 지정 청원. 보상금 선취득 요청. 입주민 정분희 씨 법적 보호자 지정 신청. 3년 전 정분희 할머니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기도 전에 지훈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기록을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그래, 그때였지. 3년 전부터 이미 시작된 거였어.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아래 적힌 메모였습니다. 관리소 직원의 수기 메모. 박지훈 씨, 1994년 화재 사건 생존자로 추정. 성형수술로 얼굴 변경. 본명 박정호. 박정호. 30년 전 화재에서 죽은 여자의 아들. 온몸에 화상을 입고 살아남은 그 10살 소년. 정분희 할머니는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2021년 8월 구청 주거복지과 직원 접촉. 담당자 김미영, 최준호. 오늘 전화한 그 여자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김미영.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예고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분희 할머니는 일부러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마치 정말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처럼. 사실 그녀는 아직 충분히 건강했지만 연기가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와 전화했던 그 여자. 김미영과 최준호. 파일에서 본 그 이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남자 최준호는 방안을 한번 훑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이미 집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아니, 실제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훈이 이미 정보를 줬을 테니까요. 김미영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가짜 미소, 직업적인 미소. 보호자분이랑 이야기 나눈 건 있으시죠? 정분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진한 노인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조카가 있어요. 요즘 자주 와요. 김미영은 클립보드를 열었습니다. 이미 작성된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빈칸만 채우면 되는 서류들. 정분희 할머니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어르신, 혹시 요즘 가스 불 켜놓고 잊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유도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도 함정에 빠지는 질문. 정분희 할머니는 잠깐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가끔. 그 대답에 김미영의 펜이 빨라졌습니다. 체크박스에 표시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 확인. 밤에 헛것을 보신다거나 길을 헷갈린 적은요? 또 다른 함정 질문. 정분희 할머니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노인의 무력함을 연기했습니다. 가끔. 최준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역시라고 말하는 것처럼. 역시. 보호자분 말씀이 맞네요. 그 순간 정분희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확인하러 온 게 아니라 확정하러 온 것이라고. 그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김미영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독약을 꿀에 섞듯이. 어르신, 혹시 시설에 잠깐 계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 그 단어가 나오자 정분이 할머니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곳은 노인들의 마지막 정거장이었습니다.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 정분이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조급함과 계산이 섞인 표정들. 김미영이 계속 설득했습니다. 요즘은 좋은 데 많아요. 식사도 잘 나오고 안전하고. 안전. 그 단어에 정분이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기 내 이름으로 된 방도 있어요? 김미영이 당황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아, 그건 보통 보호자 명의로. 정분이 할머니는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나는 손님이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뿐인데 그들은 불편해했습니다. 최준호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초조함을 숨기려는 헛기침. 어르신,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서요. 정분이 할머니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포기한 사람처럼. 그래요. 그럼 서류는 언제 써요? 김미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문 것처럼. 아, 오늘 간단한 동의서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찰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 서류 가방, 그리고 가면 같은 미소. 아, 벌써 오셨어요? 놀란 척했지만 그 놀람은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분명 계획된 등장이었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를 압박하기 위한 3대1의 구도. 지우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배우도 울고 갈 연기력이었습니다. 이모, 괜찮아요? 제가 말했죠. 요즘 기억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정분이 할머니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구청 직원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과장되게. 죄송합니다. 혼자 계시게 해서. 그 모습은 모범 보호자의 교과서 같았습니다. 효자 조카, 헌신적인 가족, 완벽한 가면이었습니다. 김미영은 이미 결론을 낸 얼굴이었습니다.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임시보호조치로 며칠만 시설해. 임시보호조치.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미로의 입구. 정분이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모였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김미영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도망갈까봐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3층.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물론이죠. 정분이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안쪽에 숨겨둔 작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예비용 폰. 지훈이 모르는 전화. 화면에는 단축번호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옥분. 50년 지기 친구. 이 연립주택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그리고 30년 전 그날 밤에 또 다른 목격자. 전화를 거는 손이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 거친 사투리가 섞인 정겨운 목소리. 정분이 할머니는 낮고 빠르게 말했습니다. 옥분아. 나야. 어머 언니. 무슨 일이야?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시간이 없어. 정분이 할머니는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그 파일 있지? 내가 맡겨둔 거. 지금 가져와. 전화를 끊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한 채로. 정분이 할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훈이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아이를 달래듯이. 이모, 며칠만 갔다 오세요.
금방이에요. 며칠. 그것이 며칠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지훈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지훈아, 너 어릴 때 내가 가스 계량기 숫자 읽는 법 알려줬던 거 기억나?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지훈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불안함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정분이 할머니는 계속했습니다. 그때 내가 뭘 했는지 알아? 숫자가 사람보다 정직하다고 했지.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른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기억이 떠오른 것일까요? 정분이 할머니는 테이블 위에 놓인 클립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가져온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서류, 숫자 몇 개가 빠졌어. 김미영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네. 정분이 할머니는 서류 맨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빈칸을 짚었습니다. 가스 사용 중지 날짜, 그리고 재개발 승인 번호. 최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르신, 그건 내부 절차라서. 정분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야. 그 번호는 아직 안 나왔어. 왜냐하면 재개발 승인은 다음 달에 나오거든.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정분이 할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지훈이 급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모,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정분이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 지금 너무 빨라.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무엇이 빠르다는 걸까요? 계획이? 아니면 복수가? 순간 거실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긴장감이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때 딩동, 현관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두가 놀라 문 쪽을 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방문자였습니다. 김미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볼게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굽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가방을 든 채로. 바로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은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여기 정분이네 집 맞죠? 관리소에서 왔어요. 관리소. 그 단어에 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옥분은 무거운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수십 장의 문서들, 사진들, 그리고 USB 하나. 옥분이 말했습니다. 느리지만 또렷하게. 어르신, 이거 설명 좀 해야겠어요. 그녀가 꺼낸 첫 번째 서류. 1994년 8월 15일 화재 사건 보고서. 두 번째 서류. 2021년 박지훈 재개발 조기 승인 청원서. 세 번째 서류. 구청 직원 뇌물수수 의혹 제보.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 1994년 8월 15일 CCTV 화면 캡처. 흐릿하지만 분명한 사진. 한 남자가 가스밸브를 조작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모,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정분이 할머니는 차분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옥분이 가져온 서류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박정호, 1994년 화재 생존자. 2014년 개명 박지훈. 2014년 정분이 언니 가족 입양.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정분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지훈아, 아니 정호야. 30년이 지났구나. 지훈의, 아니 정호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이름을 들은 지 30년 만이었습니다. 구청 직원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미영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옥분이 대답했습니다. 50년간 이 동네를 지켜온 산증인의 목소리로. 30년 전
이 연립주택에서 화재가 있었어요. 한 여자가 죽었죠. 그리고 그 아들만 살아남았어요. 온몸에 화상을 입고 옥부는 CCTV 사진을 들어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가스밸브를 열었죠. 모두의 시선이 지훈에게로 모였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정분이 할머니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말했습니다. 네 엄마를 죽인 사람, 그 사람을 알아?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USB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 3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이. 그 순간 지훈이 USB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이 재빨리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뭐든 상관없어. 이모는 이제 끝이야. 15억, 그 돈은 내 거야. 원래 우리 엄마 것이었어야 했어. 드디어 본심이 나왔습니다. 15억 재개발 보상금.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분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호야, 네 엄마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을 거야. 그 말에 지훈이 멈췄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간 억눌러온 감정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구청 직원들은 이미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개입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정분이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제 그만하자. 30년이면 충분해. 너도 나도 모두 지쳤어.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오와 탐욕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이제 시작이야. 그는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의 비밀이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옥분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언니,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 정분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지훈은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창밖에서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그날처럼 모든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USB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정분이 할머니는 왜 30년간 침묵했을까요? 정분이 할머니는 사람을 믿지 않는 법을 아주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남편의 배신, 친척들의 탐욕, 세상의 냉정함. 68년의 인생이 그녀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녀는 종이를 믿었습니다. 잉크를 믿었고 날짜와 숫자를 믿었습니다. 사람은 말을 바꾸지만 숫자는 순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숫자들이 30년간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 왔습니다. 옥분이 가져온 가방은 보기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무게였고 수백 명의 삶이 담긴 무게였습니다. 지퍼를 여는 순간 낡은 종이와 복사 잉크가 섞인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관공서의 냄새였고 진실의 냄새였습니다. 구청 직원 김미영은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불안함이 그녀의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죠? 옥부는 가방에서 첫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툼한 파일이 탁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먼지가 살짝 일었습니다. 시간의 먼지였습니다. 1999년부터 2022년까지 이 골목가스 사용 기록이에요. 최준호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이 가질 수 없는 자료였습니다. 그건 내부 자료입니다. 외부 반출은. 그래서 내부 사람이 들고 왔죠. 옥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50년간 이 동네를 지켜온 사람의 결연함이었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옥분의 허리가 왜 더 굽어 보이는지,
그 무게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그녀는 30년의 비밀을 등에 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계산하고 분석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모, 이게 무슨... 정분이 할머니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너 내가 왜 이 동네를 끝까지 돌았는지 아니?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풀어놓듯이 사람은 떠나도 숫자는 남아. 그리고 숫자는 습관을 기억하지. 그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 동네 전체의 가스 사용량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복잡한 선들이 얽혀 있었지만 정분이 할머니의 눈에는 분명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특정 부분을 짚었습니다. 이 집, 3번 골목 12번. 비어 있었다고 했지. 김미영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요. 공식적으로 그 단어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상세한 시간대별 사용량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 봐. 매일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가스 사용량이 꼭 같은 양으로 늘어. 최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분이 할머니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사람이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불을 오래 켜는 사람. 옥분이 말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에요. 라면 끓일 때, 난로 대신 가스 켤 때 항상 그 정도가 나와. 아이들. 그 단어가 거실의 공기를 얼렸습니다. 지훈의 손이 주먹처럼 말려 들어갔습니다. 관자놀이에 핏줄이 섰습니다. 그는 들킨 것입니다. 3년간 숨겨온 비밀이 숫자로 인해 폭로된 것입니다. 그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변명인지 항변인지 모를 말투로. 그게 왜 문제죠? 불법 거주야 어차피 철거될 집인데. 정분이 할머니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68년 인생의 무게가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그래, 불법이지. 그녀는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문서 상단에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임시 사용 묵인 협약. 김미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절대 봐서는 안 될 문서였습니다. 이건 어디서? 내가 직접 썼어. 서명도 내 이름이야.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정분이 할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지훈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배신감과 충격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모가 그런 걸 왜? 너 때문이지. 정분이 할머니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래 준비한 대사를 읊듯이 너 3년 전 나 찾아왔잖아. 그녀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3년 전 비 오는 밤. 그날도 오늘처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우는 술에 젖은 얼굴로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것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모, 나 좀 살려줘. 그때 지우는 사업이 망했다고 했습니다. 투자자가 빠졌고 보증이 문제였고 시간만 벌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 동네 곧 재개발이라며 빈집들 잠깐만 쓰게 해줘. 정분이 할머니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완전히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죽은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가스는 내가 관리한다. 사람은 숨기지 않는다. 아이 있으면 아이 있다고 말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분이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 너 조카라고 했지. 지우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죄책감이 그의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름이 없더라. 그녀는 아이들의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학교도 병원도 동주민센터도 어디에도 아이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유령이었습니다. 숫자는 있는데 사람은 없었어. 김미영이 서류를 급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그녀도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건 행정 오류일 수도. 아니, 옥분이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오류는 패턴을 만들지 않아. 옥분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더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수년간의 데이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 말고도 5집, 모두 같은 시간대, 같은 사용량. 최준호는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옥분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공통점 하나. 모두 재개발 예정지 바로 옆.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 주변의 빈집들, 그곳에 아이들을 숨겨두고 가스비와 관리비를 착복하면서 동시에 재개발 보상금을 노리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정분이 할머니가 마지막 진실을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어. 그 집마다.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진실의 무게가 모두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체념인지 협박인지 모를 목소리로. 이모,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정분이 할머니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연민과 분노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너는 시설 얘기했지. 그래. 그럼 나도 얘기할게.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더 놓았습니다. 붉은 도장이 선명한 서류였습니다. 내부 고발 접수 확인서. 접수번호 2024-10-23-547. 접수시간 오전 6시 30분. 김미영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탁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의 경력이 끝나는 소리였습니다. 이미 접수했어. 오늘 아침. 최준호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누가? 내 이름으로. 정분이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폭탄과 같은 마지막 한마디를. 그리고 아이들 이름으로.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 숨을 죽인 발걸음.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틈에서 작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옷은 헐렁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아이가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거기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아이에게 손짓했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 괜찮아. 이리 와. 아이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분이 할머니의 눈빛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발가락 사이에 먼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추위 속에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테이블 옆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윤서야. 윤서. 이름이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름. 정분이 할머니는 구청 직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단호하고 분명하게. 숫자는 이 아이가 존재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 윤서의 작은 손이 정분이 할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강한 손이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면이 벗겨진 얼굴. 45년 인생의 모든 계획이 무너진 얼굴. 이모. 난 그냥. 그는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분이 할머니가 그를 막았습니다. 계산했지. 근데 사람은 계산으로 살면 안 돼. 정분이 할머니는 윤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옥분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훈을 봤습니다. 30년 전 화재에서 살아남은 소년. 복수를 꿈꾸며 자란 청년. 그리고 탐욕에 눈이 먼 중년.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거짓말하는 건 늘 사람이지. 윤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할머니, 저 배고파요. 단순한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가스 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간, 아이들이 몰래 라면을 끓여 먹는 시간, 배고픔을 참다 못해 불을 켜는 시간, 정분이 할머니는 윤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밥 먹자. 이제 숨지 않아도 돼. 옥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동보호신고서, 긴급구조 요청. 그녀가 말했습니다. 경찰이 곧 올 거예요. 아이들 데리러. 지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망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저항일까요? 하지만 그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입니다. 이모, 왜 이래요? 우리가 가족인데. 정분이 할머니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연민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가족이라서 그래. 널 여기서 멈추게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경찰이 오고 있었습니다. 김미영과 최준호는 이미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그들도 공범이었습니다. 윤서가 정분이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어떻게 돼요? 정분이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살 수 있어. 이름도 생기고 학교도 가고.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을 본 눈물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아동보호 전문가들이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3년간의 계획, 30년간의 복수, 모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정분이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숫자가 밝힌 진실, 가스 계량기가 증언한 아이들의 존재,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옥분이 정분이 할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잘했어.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정분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 하나 남았어. 그녀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CCTV 영상이 담긴 USB. 30년 전 그날 밤. 진짜 범인이 누군지 알아야 해.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격과 기대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USB를 들어보였습니다. 내 엄마를 죽인 사람. 그 사람은.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거실이 암흑에 잠겼습니다.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USB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불이 들어왔을 때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USB는 없었고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도망간 것입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역시 아직 끝나지 않았어. 30년 전 화재의 진범. 그는 아직 이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진실을 숨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정분이 할머니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30년 전의 망령이 아직 살아있고 그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1994년 8월 15일. 그날의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정분이 할머니는 2개의 가방을 챙겼습니다. 하나는 30년 동안 들고 다닌 낡은 점검 가방. 다른 하나는 어제 급하게 산 작은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들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2 가방 중 무게가 더 나가는 건 언제나 점검 가방이었습니다. 30년의 기록, 수천 개의 숫자, 그리고 이제 밝혀질 진실의 무게.
그 모든 것이 그 낡은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구청 앞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아침 7시 30분. 햇살이 건물 유리벽에 부딪혀 번들거리며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눈물처럼 혹은 희망처럼. 정분이 할머니는 자동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 문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드나들었습니다. 가스 점검 보고서를 제출하러, 민원을 접수하러, 서류를 확인하러.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그녀는 점검원이 아니라 증인으로 왔습니다. 고발자로 그리고 보호자로 왔습니다. 회의실은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정분이 할머니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68세의 얼굴, 주름과 반점으로 덮인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30년 전과 같았습니다. 진실을 향한 집념의 눈빛.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긴 탁자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구청 직원들, 감사팀, 경찰, 아동보호 전문가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는 박지훈.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거만함도 계산도 가면도 사라졌습니다. 45세 중년 남자가 아니라 30년 전 화재에서 살아남은 10살 소년이 거기 있었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차가웠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30년간 계량기를 잡던 손, 이제는 아이들의 손을 잡을 손. 감사팀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보였습니다. 정분이 어르신, 사실 확인을 위해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된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발견된 건 언제입니까? 3년 전. 처음은 한 명이었어요. 정분이 할머니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3년 전 겨울. 영하 10도의 추위. 3번 골목 12번 집 부엌 구석. 라면 봉지와 차가운 바닥. 그리고 웅크리고 있던 작은 아이. 아이의 손은 성인 손바닥의 절반만 했습니다. 동상에 걸린 손가락은 보라색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윤서였어요. 윤서. 이제 10살이 된 그 아이. 3년 전엔 7살이었습니다.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을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감사팀 직원이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정분이 할머니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아동방임 혹은 은닉, 처벌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신고하면 아이들은 흩어져요. 단순하지만 무거운 진실이었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계속했습니다. 시설로 가고, 이름이 바뀌고, 형제가 갈라지죠. 난 그게 안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아이들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가족을 갈라놓는다는 것을,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빼앗는다는 것을. 감사팀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임시 사용 협약을 작성하신 건가요? 네. 법에 없는 서류죠. 그래요. 하지만 가스는 멈추지 않았어요. 당황한 표정의 직원이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정분이 할머니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마치 아이에게 동화를 들려주듯이. 아이들이 라면을 끓였고 손을 씻었고 겨울을 넘겼어요. 가스는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가스? 그것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불꽃이었고 희망의 온기였습니다. 그때까지 침묵하던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모. 그럼 나도 처벌받는 거죠? 정분이 할머니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너는 선택했어. 난 기록했을 뿐이고. 지훈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45세의 몸이 10살 소년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회의는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서류가 오갔고 날짜가 확인됐고 도장이 찍혔습니다. 수십 장의 문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정분이 할머니는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스 사용량 그래프, 시간대별 패턴, 3년간의 기록.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마침내 결론이 나왔습니다. 감사팀장이 일어서며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은 즉시 보호 조치, 그러나 형제 분리 없음, 그리고 임시 보호자는 정분이 어르신. 충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68세 독거노인이 4명의 아이를 보호한다는 것.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동보호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분이 어르신만 따릅니다. 3년간 실질적 보호를 해오셨고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는 이것이 최선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옥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밤새 기다렸던 모양이었습니다. 언니, 해냈네. 정분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의 보호자가 되는 것과 실제 보호자가 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구청을 나와 뒤편 작은 마당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 윤호, 윤미, 윤재. 4명의 아이들. 윤서가 정분이 할머니를 보자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 가요? 정분이 할머니는 아이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윤서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집이 있어요? 정분이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만들면 되지. 그날 오후 정분이 할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재개발 현수막이 더 늘어 있었습니다. 철거 예정 2025년 1월. 보상금 협의 중. 하지만 정분이 할머니는 그 종이를 자세히 읽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5억도 재개발도 모든 것이 부차적이었습니다. 대신 3번 골목 12번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이 숨어 지내던 그 집. 이제는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집. 집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벽지는 곰팡이로 검었고 바닥은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정분이 할머니는 가스밸브를 돌렸습니다. 칙! 파란 불꽃이 다시 켜졌습니다. 생명의 불꽃. 아이들이 주변에 모였습니다. 신기한 듯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숨어서 몰래 켜던 불을 이제는 당당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 봐. 불은 사람 말 잘 들어. 정분이 할머니가 불의 크기를 조절하며 말했습니다. 윤서는 그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비밀을 배우는 것처럼. 정분이 할머니는 가방에서 점검표를 꺼냈습니다. 30년간 써온 점검표의 마지막 장. 특이사항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펜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30년 동안 이 칸에는 늘 같은 말만 적었습니다. 이상 없음. 기계적인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처음으로 숫자가 아닌 글자를 적었습니다. 윤서, 윤호, 윤미, 윤재. 아이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던 아이들. 서류상으로는 유령이었던 아이들. 이제 이름을 가진 아이들. 정분이 할머니는 펜을 내려놓고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점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분이 할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제대로 된 밥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따뜻한 밥.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마치 꿈인지 확인하듯이. 막내 윤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매일 밥 먹을 수 있어요? 6살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3년의 굶주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매일 3번씩 윤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같은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안전하게 잠들었습니다. 숨지 않아도 되는 잠, 배고프지 않은 잠. 정분이 할머니는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스불을 끄고 밸브를 확인했습니다. 30년간 해온 일상적인 점검. 손끝에 익숙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이상 없음.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도 이상 없어. 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가스 점검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분이 할머니는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손에는 사직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30년 근무, 무사고, 모범 점검원. 그 모든 경력을 뒤로하고 동료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요? 정 선배님이 왜 그만두세요? 정분이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걸 점검해야 해서. 뭐요? 정분이 할머니는 잠깐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사람. 동료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분이 할머니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는 길. 30년간 매일 지나던 복도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밖에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달려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끝났어요? 정분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 재개발 표시가 붙은 집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곧 사라질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봄 햇살이 그 낡은 집들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윤서가 정분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언제까지 여기 살아요? 정분이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름이 있는 동안 윤서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분이 할머니는 멀리 보이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결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언제나 집이 있다는 뜻이야. 한 달 후, 정분이 할머니는 법원에서 정식 보호자 자격을 받았습니다. 68세에 내 아이의 법적 보호자가 된 것입니다. 지우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아동방치와 불법 거주 알선. 하지만 정분이 할머니의 탄원서 덕분에 실형은 면했습니다. 그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정분이 할머니는 법정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울었습니다. 45세 남자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이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분이 할머니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됐어. 새로 시작하자. 그리고 30년 전 화재 사건. USB는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진범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정분이 할머니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봐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재개발은 연기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와 행정 절차 문제로 정분이 할머니는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윤선의 분식집. 아이들의 이름을 딴 가게였습니다. 윤선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가는 학교. 교복을 입은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할머니, 나 친구 생겼어요. 윤서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게는 잘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분이 씨, 수고 많았어요. 아이들 잘 키우세요.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분이 할머니가 30년간 이 동네를 지켜왔다는 것을, 이제는 아이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정분이 할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윤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진짜 할머니예요? 정분이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게 진짜야.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껏 웃었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숫자를 점검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돌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은 사랑을 합니다. 그것이 차이였습니다. 마지막 장면. 정분이 할머니는 낡은 점검표를 꺼내봅니다. 마지막 페이지.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옆에 한 줄을 더 적습니다. 이상 없음. 아니, 사랑 있음. 그리고 점검표를 접어 서랍에 넣습니다. 30년의 기록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윤서가 동생들과 놀고 있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가스밸브를 확인합니다. 오래된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가 다릅니다. 가스는 단순한 연료가 아닙니다. 온기이고 음식이고 가족입니다. 오늘도 이상 없어. 우리 모두 6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4명의 아이와 함께하는 인생. 재개발이 와도 세상이 변해도 이름이 있는 한 그들은 가족입니다. 정분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사랑의 시작이고 희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점검표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숫자입니까? 아니면 이름입니까? 1년 후 정분이 할머니는 여전히 아이들과 함께 삽니다. 재개발은 무산되었고 그 동네는 도시재생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윤서는 중학생이 되었고 꿈이 생겼습니다. 할머니처럼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30년 전 화재의 진실? 그것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정분이 할머니는 말합니다. 과거보다 중요한 건 현재야. 그리고 현재보다 중요한 건 미래지.